20대 여성을 따라 모텔로 들어간 20대 남성 A씨가 잠들어 있던 여성을 유사 강간하고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입니다. 재작년 4월 있었던 이 사건, 재판 끝에 A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시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요, 남의 공간에 침입해서 유사 강간을 저질렀을 때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카메라로 의사에 반해서 신체를 찍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 판사는 이 또는들 가운데 각각 유기징역형을 골랐고, 이 두 가지 죄를 지었을 때 가중하는 조건 등을 반영한 뒤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서 결국 법에 따라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 2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몇 년형을 내릴 것이냐? 이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양형 기준을 참고해서 판사들이 결정하는데요. 성범죄에 적용되는 양형 기준을 볼까요? A씨가 저지른 범죄는 제2유형으로 기본이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이세요? 처벌불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처벌불원은 형을 줄여주는 요소라서 또 3년 이상 5년 6개월 이하로 형이 깎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판사는 여기서 하한선인 3년을 고르는데요.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고려해서 5년 동안 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5년도 덧붙였습니다. 형량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에 영향을 준 처벌불원, 통상 합의, 이거 괜찮은 걸까요? 통상적으로 합의라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적정한 금액의 피해 보상금을 피해자한테 지급하는 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금을 얼마나 지급한다. 또 하나는 이 합의의 효력이 형사사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까지 다 미친다. 그런 것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가해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 조건이고요. 피해자 측은 보통 어떤 걸 요구하냐면 이 사건에 관련돼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후에 절대로 피해자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불법 촬영물을 전부 삭제한다. 처벌 불원 의사는 형사처벌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피고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양형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가 부담하는 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성범죄인 경우에는 실제로 피해자가 계속 이게 합의에 의한 성행위였냐 아니면은 강제적인 성행위였냐를 계속 이제 질문받고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뭐 벌금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라는 얘기를 여기서 저기에서 또 듣다 보면은 이런 고민을 사실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것도 모두 있냐면 그 처벌 때문에 결국에 이 사람이 밖으로 나왔을 때 자기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폭력이 사실은 아는 관계가 많이 있거든요. 애들 아빠를 뭐 고소를 할 거냐, 뭐 남자친구인데 진짜 고소할 거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회유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성폭력 피해자가 갖고 있는 이 소송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에게 특별히 국선 변호사를 붙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뭐 10년간 피해자 지원하고 1년에 200건 이상을 하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말 선의로 자발적으로 진정한 의사가 담겨있는 처벌불원서를 썼다라고 제가 평가할 만한 그런 사건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장 극단적인 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피해거든요.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합의
합의금이라도 좀 받아야 이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신과 상담들을 계속 받으면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 수도 있고 사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생계를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민사소송밖에 없어요. 지금 형사랑 민사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택일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나는 처벌은 사실은 원하는데 원치 않는다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비용의 문제입니다. 시간, 노력,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금전적인 비용도 들어가고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기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이 소송이 진행되길 원하지 않는 종용을 하고 해주라 뭐 이런 경우도 좀 보셨어요? 많죠. 너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 필요하지 않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달리 어디서 보상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종용하거나 그래서 집까지 찾아간다거나 피해자의 가족의 집에 날마다 찾아간다거나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 가해자의 가족이 총출동해서 피해자의 직장까지 다 들어가서 합의해달라고 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양형인자를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반성하고 그다음에 사회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들을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피고인의 가족의 상황이라던가 피고인의 연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양형인자인데 사실 피해 회복이라는 것은 감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의무거든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합의금만 지급하면 무조건 피해자가 처벌 불원해야 되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잖아요. 네. 이게 피고인의 방어권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한 특별 이제 양형 인자로 감정 요소로 둠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로 계속 읽혀요.